광고 대행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service.ampm.co.kr에서 디지털 광고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bid.ampm.co.kr에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디지털 광고 제안 요청서를 신청해보세요. 나에게 딱 맞는 광고, AMPM 글로벌과 함께.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이성미입니다. 생활가전 C사 전략 제안 사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터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AMPM 글로벌 전부터 이제 마케팅 업무를 진행해서 현재 6년차 마케터로서 자격증을 아래와 같이 보유를 하고 있고, 레퍼런스는 뷰티, 교육, 건강, 생활, 가전쪽 등 다양한 업종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여러 다양한 매체도 운영을 하고 있으나 특히 메타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을 낼 수 있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내 교육 강의를 통해서 광고주분들께서 문의하시는 자격증, 그리고 매체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업종에 요청사항이 있었는데요. 보통 많이 진행하는 제안과 다르게 예산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믹스함보다는 우리는 메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 특히 구글, 모비온, ADN 등과 같은 DA 매체는 제외를 원한다 라고 메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운영 전략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예산보다 전략 중심으로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광고주의 경우에 다양한 채널에 대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의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도 제안 요청을 주셨습니다. 네, 전략 제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메타와 GFA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소재에 대한 레퍼런스, 그리고 보고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운영 전략입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다들 운영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선 캠페인 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보통 이제 신규 유저와 기존 유저를 유입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유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신규 유저의 진성 고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유저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사 타겟 소스를 생성하여 구매 가능성이 더 높은 신규 유저를 발굴해 나가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시안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유입된 사람들 중 여러 가지 행동 액션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담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가입만 하고 이탈하는 유저들도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쪼개서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그 타겟팅에 따른 성과를 별도로 체크하기 위해서 타겟팅별 그룹을 쪼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재를 라이브를 했을 때도 신규 타겟팅과 기존 타겟팅이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로아스 결과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환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판매 캠페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도달 캠페인과 참여 캠페인, 그리고 영상 재생 캠페인, 전환 캠페인 등 모든 캠페인을 적절히 믹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마다 그리고 광고주마다 그 메타 운영에 대한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에 CPC를 낮추기 위해서 혹은 CVR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냐는 메타 운영 전략에 있어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단순히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을 세팅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장바구니 담기라는 로우 퍼널 액션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퍼스트 파티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CRM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CRM 마케팅을 활용을 해서 장바구니 담기를 한 유저에게 다시 한번 장바구니를 담은 이 제품이 할인을 하고 있다라는 CRM 마케팅을 추가해 둔 상태로 메타에서 장바구니를 담기를 했을 때 이 메타에서의 효율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캠페인 관리는 목표에 맞게 명확하게 분리해서 운영해서 더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그럼 소재는 어떻게 제작을 해야 할까요?
저는 정기적으로 메타 본사의 교육을 참가하고 있는데요. 본사에서도 이르기를 메타 알고리즘은 정확히 어떤 작동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말해줄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개인의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에 더 많은 보상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소재가 고객들에게 피드백을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재는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셉별로 그 소재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 5개 정도를 제작한 후에 약 7일간 머신러닝이 실제 라이브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효율 소재를 발굴해서 새로운 컨셉으로 그룹 추가 확장과 그 소재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함께 진행을 해서 더 효율이 좋은 소재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캠페인에 어떤 타겟팅을 활용을 해서 어떤 소재를 녹여내서 운영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광고주의 경우에는 생활전자 업종이기 때문에 이미지, 영상뿐만이 아니라 GIF의 짤에 대한 효율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의 릴스를 통한 인스타그램 어플 체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점을 적극 활용해서 CPM, 노출당 가금 비용이 낮은 릴스 소재를 활용해서 대량 노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런 숏폼 소재의 경우에는 브랜드와 제품을 적은 비용으로 대량 노출시켜서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이 소재 자체가 로아스를 높이거나 CPA를 낮춰줄 수는 없지만 그 계정 자체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정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서브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담당자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소재가 너무 적급이거나 바이럴적인 요소가 강하면 조금 꺼리시는 브랜드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사 페이지와 일반 페이지를 분리해서 소재를 노출시키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마케터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반응이 바로 올 수 있는 밈이나 후킹성 소재를 조금 활용을 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 일반 페이지를 노출시켜서 브랜드의 메시지가 아닌 일반 페이지에 어떤 대중성이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좀 힘을 키워서 소재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 반응도가 높은 소재가 준비되었다. 그러면 이대로만 운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내버려 두면 또 효율은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에 힘을 실어주는 세트별 개별 예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효율 소재를 발굴했다면 그 소재에 비용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세트별 1대1로 운영을 해야 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세팅을 해서 계속 메타를 괴롭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케터의 노하우에 의존한 수동 최적화 방식과 머신러닝에 의존한 자동 최적화 방식을 구분해서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네, 그러면 왜 우리도 할 수 있다. 근데 왜 너희와 함께 진행을 해야 하는가? 라고 말씀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을 저희는 즉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부터 타겟 설정 그리고 마지막 광고 최적화까지 저희는 이걸 업으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효율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 브랜드에서 놓치고 있는 고객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광고를 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레퍼런스입니다. 해당 리빙 업종의 경우에는 2023년에 SNS 이관을 해온 후에 현재 크리테오 구글, 네이버 SA로 확장해서 운영을 중인데요. 현재는 이제 총 비용 1,600만 원으로 8,400만 원의 매출액을 끌어올려서 광고 수익률 53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 가전 업종의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위주로 운영을 하다가 해당 타겟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메타를 제안해 드렸고 2023년 10월 이관하여 현재는 광고 수익률 820%의 효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FA 운영 전략입니다. 해당 광고주의 경우에는 단순히 자사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11번가 SSG 그리고 G마켓 등 다양한 오픈마켓을 모두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매체로 GFA를 제안드립니다.
당연히 국내 포털 1위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독점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왜 운영을 해야 하냐? 해당 광고주의 경우에는 밥솥 제품이기 때문에 그 밥솥을 구매하고자 하는 타겟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의 지속적인 노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네이버 모바일 메인에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매체에 집중 노출해서 광고에 대한 부담감도 덜고 신규 고객을 저렴한 CPC로 유입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GF의 경우에는 최근에 리타게팅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면서 알림받기 타겟과 검색 타겟, 자사 사이트 타겟, 유사 타겟 등 다양한 타겟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GF의 특성상 평균 CPC가 높은 만큼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단순히 비용 누수만 될 수 있는데 이런 진성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타겟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해봤을 때 어떤 광고주의 경우에는 검색 타겟이 더 효율이 높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유사 타겟이 효율이 더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GFA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GFA도 메타와 마트리 운영이 필수입니다. 특히 GFA는 어느 지면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CPC 그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지면에 맞게 분리 운영을 하고 타겟에 따른 그룹 분리 운영과 그 타겟에 맞는 소재를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GFA는 단순히 광고를 통한 구매뿐만이 아니라 그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간접 전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광고주는 라이브 커머스도 월 최소 2회에서 많으면 10회까지 진행을 하는 광고주이기 때문에 GFA에서 쇼핑 프로모션 캠페인을 적극 활용해서 라이브 방송과 원뿔딜, 네이버 쇼핑 페스타, 브랜드데이 등 다양한 네이버 내 다양한 쇼핑 프로모션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GFA 광고를 운영했던 사례입니다. M사 뷰티 용품의 경우에는 노출 지면 및 타겟별에 따른 분리 운영으로 CPC를 기존에 운영했던 것보다 낮추어서 매출액을 10배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사 반려동물 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와 상시 소재를 나누어서 해당 광고주가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시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이벤트마다 예산을 분리해서 효율을 증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H사 리빙용품 같은 경우에는 GFA를 서브 매체로 활용을 해서 리타겟팅과 신규 유저 모객을 위한 타겟별 분리 운영을 하였고 로아스를 100%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라이브 커머스 광고입니다. 해당 광고주는 라이브 커머스를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한계점이 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규 유저 확보뿐만이 아니라 매출 증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블라인드 앱을 제안드렸습니다. 외부 채널뿐만 아니라 자사 채널에 대한 유입도 가능하고 그리고 직장인 대상 특가를 진행할 때에는 해당 어플에만 노출시켜서 여기서만 할인 특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강조를 하여서 운영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버즈빌입니다. 보통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대한 유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버즈빌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요. 고객 노출량이 매우 높고 참여 허들이 가장 낮기 때문에 매출 부스팅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매체입니다. 그리고 광고 참여 이력 데이터와 광고를 보았지만 구매를 하지 않은 유저를 타겟팅할 수 있거나 다양한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입니다. 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어플 내에서 라이브 방송을 봤을 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량 트래픽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라이브 쇼핑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유저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 유입이 됐을 때 매출을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 버는 라방과 오라방, 이런 OK 캐시백과 캐시워크 등 단독 지면에 노출되는 광고를 통해서 대량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블라인드, 버즈빌, 토스, 돈 버는 라방, 오라방은 각각의 단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이벤트와 각종 프로모션의 혜택 범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재 레퍼런스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생활 가전의 경우에는 제품을 조금 강조한 소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에 있어서 제품의
어떤 배경에서 제품이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큰 차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영상 촬영이나 이미지 촬영 이런 것도 제작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고서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보고하는 형태의 보고서가 아니라 이 보고를 통해서 인사이트 발굴을 통해서 그 다음 플랜을 제시하고 더 나은 결과값으로 도달하고 있는데요. 예시안을 보시면 해당 이 광고주의 경우에 DA 파트 클릭률이 저조한 현상이 발생해서 소재 필터링을 통해서 클릭률 2% 이상의 소재를 선별해서 소재 베리에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클릭률이 2.41%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NS 파트에서는 로아스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서 노출 지면 필터링과 관심사 타겟을 추가 테스트하여 로아스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보고서를 보내드릴 때 단순히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달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어떤 매체에 집중해야 될지 하는 소통의 방식으로 보고서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의 전략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